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3월 22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지금 오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하도 민주당이 많아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완료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찬당. 그렇죠. 이해찬, 이낙연이 갖고 있는 민주당이 공천을 완료했고 28%의 현역을 쳐냈어요. 네. 그 72%의 현역은 그대로 이번에 다시 재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6년 때보다 조금 더 살아난 거죠, 현역들이. 더 많이 살아났죠. 더 많이 그때는 살아났고. 20대 때는 33.3%가 3명 중 하나는 잘라냈는데 이번에는 28% 정도가 이제 잘렸고, 이번에 보니까 뭐 친문들하고 이제 86그룹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문재인 청와대에서 뭐 수석이나 비서관을 달았던 사람들 대부분 또 86그룹이죠, 이 친구들이. 그렇죠. 이 친구들 34명이 도전장을 내서 21명이 공천장을 거머쥐었습니다. 그 동교동계의 특무상사로 불리는 이윤평 의원이 뭐 공개적으로 해서 뭐 잘 알려진 얘기지만, 네, 그렇죠. DJ가 그 당 총재할 때, 그 당 계열에서도 뭐 공천 당의 요구에서 심은 거는 뭐 한두 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첫째, 청와대에서 일한 비서관 수석으로 일했던 거를 총선 출마용 배지로 활용하도록 했다라는 거는 국정을 정말 엉망으로 했다라는 거밖에. 비서관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 뭐 비서관 다 합치고 한 50명 되나요? 한 44명 정도. 그 50명도 안 되는 그 중요한 포스트 하나하나를 더 베스트를 뽑아가지고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상식인데 거기서 비서관 배지 달고 출마하고 이렇게 국정을 엉망으로 운영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아니 뭐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많이 아는 걔들이 원래 그런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국정 관심 없다. 그렇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망하더라도 권력은 나라가 망하더라도 권력은 잡고 간다. 이미 그 사람들 86 운동권 아이들 친구들이 지금 청와대 들어가서 이번에 빠지 달고 나온 친구들이 그들 안중에 노무현이 아니라 문재인은 없습니다. 참 착각들을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보면은 안희정, 이광재를 놓고 나의 그 뭐 동지고 386 운동권이 나를 갖다 도구로 써달라고 그랬는데 저희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운동권 선수들은 그저 사람 말 수 없고 선해 보였던 그 당시에는 문재인 씨를 도구로 썼던 것 뿐이에요.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보니까 진중권 교수가 콱 또 찍었어요. 정말 이 사람이 날카로워. 진중권 교수가 손혜원과 양정철이 요즘 머리끄댕이 싸움 한다는 식으로 갖다 약간 좀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유 손혜원 씨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야말로 침상을 같이 쓰는 김정숙의 절친이고 김정숙 여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를 다 알고 있겠죠. 그런데 양정철은 계속 어떻게 보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 아니라 이미 별도로 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손혜원 의원의 지적을 갖다가 딱 집으면서, 아니 손혜원 씨, 지금 양정철이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어서 호가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양정철 본인이 호랑이입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 헛개비입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저 아픈 지적이다. 진중권 씨가 바른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황 대표 보시기에는 이미 그 86 운동권들은 문재인은 그냥 이게 숙주로 다 써먹은 거야. 자기들이 보면 이제 정권을 권력을 잡기 위해서 청와대에 빠지가 필요했던 거, 청와대 이력이 필요했던 김종인 씨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임기를 뭐 편안하게 마치기는 뭐 힘들 것 같다 얘기하면 뭐 그러시거나 말거나 우리는 뭐 다시 알아서 하세요. 대통령까지 다 했는데 하고 우리는 새로운 권력 축으로 해서 조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좀 묘해요. 조국이 또 묘한 게 이 사람들이 보면 자신들이 보았을 때 이 조국을 놓고 보면은 지금 조국을 구하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조국을 구하고 싶은 사람 손혜원, 또 정몽주, 또 그다음에 개싸움. 그거 더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죠. 마음에 빚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낙연은 마음이 빚이 없다고 딱 잘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에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는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
겪은 고초만으로도 마음의 빚이 크다.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또 김정숙 여사가 무척 조국 수석을 아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무척 아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그래서 뭐 조국이 뭐 사실상 뭐 넘버 원으로서 다 그렇죠, 그렇죠. 넘버 투. 그 대통령이 그때 뭐 넘버 12? 넘버 13. 13. 예, 그리고 이제 김정숙 이번에 보면 그 열린 민주당이라고 지금 정봉주하고 손혜원당이 거기에 누가 지금 20명이 지금 공천을 비례대표 명단에 올랐는데 우리가 잘 아는 김의겸, 흑석동 몰빵. 그렇죠. 그다음에 황희석, 조무부 인권국장. 이게 조국 키즈죠. 조국 키즈. 그다음에 최강우. 그 밑에 비서관하던 친구. 그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해찬 이낙연 당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호중 선생이 사무총장입니다. 이해찬 네. 사무총장이 이해찬당 사무총장이 네. 굉장히 뭐 열린민주당 공천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유감이고 네. 왜 우리 사람들 끌고 왔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사람도 아니죠. 보면 부적격자. 부적격자. 부적격 판정 받거나 부적격 판정. 그리고 그런 판정을 앞두고 미리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들 예. 경선에 탈락한 사람들이 예. 20명 예비후보 명단에 들어가 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네. 목표가 조국 살리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손혜원 정봉주 당은 딱 떨어지게 조국 살리기입니다. 근데 저 함세웅당, 네네. 그 함세웅 비례당은 네. 또 그것도 개싸움 국민투쟁 개국본인데 그거는 또 민주당이 지금 저 이해찬 윤호중 당이 가서 네. 거기다 뭐 얹혀가지고 뭐 좀 갈라고 그러는 그 판이고. 그런 얘기로 붙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조국 투쟁에 나선 그 두 개 정당이 네. 저 함세웅당과 손혜원 당이네. 예, 그렇죠. 그럼 이해찬 윤호중 당은 뭐야? 그러니까 이해찬 윤호중 당은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저께죠. 이낙연 씨가 관훈 기자클럽에서 관훈 토론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자, 그 관훈 토론에서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조국 대통령께서는 마음의 빚이 있다 마음의 그러는데. 빚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저 이낙연 후보께서는 어떠십니까? 마음의 빚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공정을 원하는 국민들의 상처도 네. 보듬어 안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낙연 씨의 그 말이 네. 그 지진 파열음 같은 거였는데 우리 모든 언론들은 그냥 시일 저 헌바지에 보리방구 새듯이 그냥 다뤄버렸던 거예요. 황태순 TV만 이것이 바로 차별화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차별하고 이 여권 내부의 이 네. 권력 투쟁입니다. 권력판이 충돌하면서 빠자작 소리가 이낙연 씨가 아주 점잖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했지만 네. 저 문재인 권력의 네. 균열 네. 파열음이 네. 난 그날로 어제를 기억해야 되겠구만요. 그렇죠. 그리고 그날 이낙연 씨가 관훈 토론에서 또 한마디 했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은 그 무슨 개국본이 중심이 되어서 위성정당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동안 애썼던 함세웅당은 어된 거 아니냐. 원로들에 대한 이것도 예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시민사회 원로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참 민망하고 송구스러운 일이다. 이 대목에서 또 보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대목에서 지금 보면은 결국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운동권에게 이용당한 상태에서 서서히 이른바 지는 태양이 되어가고 가는 거고. 그렇죠. 지금 이 운동권들은 또 다시 보면 이쪽 당에서 보면 이해찬 씨가 공언한 대로 현역 의원들, 그다음에 문재인을 숙주로 해서 거기서 청와대에서 덩치 키운 운동권 애들을 합쳐서 새로운 이낙연 중심의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이낙연과 이해찬은 지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지금 보면 그 반대편에 손혜원과 김정숙과 문재인과 조국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야, 근데 이 조국이 도대체 네. 뭐 어떤 일을 했길래 이 지금 저 여당의 이제 완전한 균열을 가져오는 네. 이 사건들에 있어서 네. 이게 대통령까지 이 반대 쪽에다 몸을 많이 싣고 가는 거고 여사님은 완전히 몰빵하고 있고. 저희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보면 처음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 날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해 2009년 가을에 보면 노무현 재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노무현 재단을 만들었던 주축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로 문재인,
그다음에 조국이었습니다. 문재인과 조국이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때 이제 실무적 일을 맡았던 친구가 양정철이고. 근데 이 양정철과 조국은 사실은 2017년 문재인의 청와대 입성 당시에 잘 기억해 보세요. 그 모든 그림을 그리고 실제 제갈공명의 역할을 했던 양정철이 청와대에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근 1년 반을 해외, 일본과 미국, 호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떠돌고 있었고, 임종석과 조국이 쥐고 흔들었어요. 그것도 참 미스테리예요. 그럼 도대체 문재인은 네. 그 자기 그 오늘의 대통령을 만들었던 양정철이 뭐라 그러면서 너는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밥상 다 차려졌는데 네. 밥상 다 차려진 양정철을 불러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자가 네. 당선되죠. 뭐 곧바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네. 대통령 양정철이한테 뭐라 그러고 너는 이 잔치에 너는 자리가 없다. 넌 나가라. 그때 뭐 세 가지 얘기를 했다는 말이 있어요. 세 가지 말이 있었다는 말인데 그거는 나중에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그러나 뭐 그건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한번 해보시죠.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미안하다. 저기 조국이하고 종석이가 집사람한테 뭐 너무 그냥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했겠죠. 그때 이미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임종석 비서실장 내정했고 조국 민정수석 내정한 상태에서 그날 저녁에 보면은 김경수와 임종석과 양정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넷이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새벽들이 보면은 양정철이가 당시 백원호하고 새벽부터 통음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뭐 부담을 떠났는데 알려진 말로는 이미 그 당시에 양정철을 갖다가 양정철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은 내 사람이 아니라 노무현 사람 아니냐. 참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그렇죠. 아니 뭐 내쳐야 되는데 네. 너는 애인을 내쳐야 되는데 너 너무 잘생겼잖냐. 물론 지가 모셨던 어른의 사람이라고. 너는 넌 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이건 나중에 저도 나오겠지 뭐 비하가 나올 겁니다. 남자는 부장들처럼. 양정철이한테 과거 노무현은 안희정 이광재를 동지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넌 너무 머리가 커서 안 되겠다. 근데 사실 그래서 양정철이가 그 광흥창 팀을 갖다 만들어서 이끌었던 사람 아닙니까? 임종석이가 그 광흥창 팀에 그냥 기승기진해서 어떻게 해보다가 박원순 밑에 글로 간 거예요. 글로 간 거예요. 스카우트에서 간 거예요. 자, 너는 내 사람이 아니고 노무현 사람이다. 두 번째, 너는 너무 머리가 굵어서 나한테 위협이 된다. 난 동지 필요 없다. 세 번째, 네가 만약에 네가 선출직으로 나간다면 방해하진 않겠다. 아니 지금 대통령께서 임명해야 될 자리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럼 그때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처음에 2020년까지 그냥 너는 뻗어 있으라는 얘기야. 너 자리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양정철이가 나가서 거의 2년 가까이 돌고 그 사이에 권력을 갖다가 임종석, 조국 두 사람이 쥐고 흔들어 농단한 거죠. 농단한 겁니다. 농단한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와서는 이제 또다시 보면은 그런 분위기에서 양정철은 대통령의 명을 받든 직할 복심이라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을 흔드는데 사실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해찬과 이미 양정철은 배가 맞은 것 같습니다. 야, 아니 제가 양정철이라면은 네. 문재인하고 이제는 갈라쓰죠. 아니 철천지 한을 맺게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사람한테 끝까지 충성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뭐가 있어요? 자기 아까 얘기했잖아. 내 사람 아니라며. 난 문재인 너하고 관계 없어. 네. 내 대가리가 굵어서 동지는 안 되겠다며. 난 너의 적이 될게. 네. 근데 너를 대체할 세력들을 내가 만들어서 하겠어.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는 2015년 본인이 당 대표 시절에 그야말로 리더십이 어마어마하게 흔들리면서 퇴진하게 생겼을 때 그때 조국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만들어서 자기를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국에 대해서는 무한한 애정과 무한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큰 판으로 돌아오면 민주당은 지금 이미 노무현은 이제 숙주로서 이른바 활용 가치가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또 권력을 강화하고 그를 통해서 2020년 새로운 리더십을 갖다가 뭐 이낙연을 중심으로 꾸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의회 권력의 재편이라는 이 중차된 국면이 되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그 문재인
정권의 인물사, 네. 그 사람들의 캐릭터, 역할, 역량이나 네. 이런 것들이 다시 재편되고 다시 봐야 되는 그런 국면에 들어선 거는. 그런 거죠.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한 침대를 쓰고 한 이불을 쓰는 김정숙 여사와 가장 절친한 손혜원은 어쨌든 조국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또 이쪽엔 또 개국본이라고 만들어서 또 뭐 이것도 만들고 그야말로 뒤죽박죽. 그러니까 큰 틀에 이번 있어서는 총선을 앞둔 네. 권력 내부의 대진표는 김정숙 대 이낙연 이렇게 정해져. 손혜원, 김정숙 대 문재인 대 이해찬, 이낙연, 양정철.